신사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밤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3번, 4번, 많게는 5번씩 잠에서 깨고 계신다면, 혹은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끝나고 나서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참고 살아가지만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한 가지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50세 이상의 남성 중 약 70%가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행동을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전립선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변을 약하게 만들고 밤잠을 깨우고 삶의 리듬을 조금씩 무너뜨릴 뿐입니다. 저는 서울과 한국 전역에서 30년 넘게 남성 환자들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중 상당수는 복잡한 치료나 수술 이전에 소변을 보는 방식 하나만 바꿔둬도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혹은 알 기회조차 없이 평생을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혹은 편의를 위해 해왔던 그 행동이 어떻게 전립선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방광과 수면,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까지 위협하는지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매일 화장실에서 저지르던 그 실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도 함께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배뇨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잖아요. 밤에 자주 깨는 것도,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도, 화장실에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도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착각이 당신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50세 이상의 남성 약 70%가 소변을 볼 때 특정한 행동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그랬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니 정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과 흔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문제의 무서운 점은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밤잠을 조금씩 빼앗고 화장실 가는 횟수를 늘리고 외출 전에 항상 화장실 위치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하루는 소변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야 불편함을 느끼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아직 참을 만하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라며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굴편을 방치한 시간만큼 회복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아직 습관을 바꿀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왜 이 흔한 습관이 그렇게 위험한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신사 여러분, 전립선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크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소변을 볼 때 복부에 힘을 주어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더 빨리 끝내기 위해 혹은 소변줄기가 약해졌다는 불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는 그 행동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힘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소변 보실 때 배에 힘을 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서서 볼 때, 바쁘거나 끝부분에 조금 남은 것 같을 때, 거의 반사적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바로 그 짧은 순간이 전립선과 방광에는 지속적인 공격이 됩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민감해진 전립선에 하루에도 여러 번 강한 압력이 반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요. 이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적인 배뇨는 방광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면서 소변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고 인위적인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역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압력은 소변이 나가야 할 방향뿐 아니라 전립선과 방광벽 전체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좁아진 통로를 더 세게 짓누르는 셈입니다. 이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수년 동안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립선은 점점 더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변줄기의 약화, 잔뇨감, 밤마다 깨는 악몽 같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에서는 이 압력이 어떻게 염증과 감염, 그리고 악순환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왜 오늘부터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신사 여러분, 전립선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크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소변을 볼 때 복부에 힘을 주어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더 빨리 끝내기 위해 혹은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는 불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는 그 행동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힘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소변 보실 때 배에 힘을 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서서 볼 때, 바쁘거나 끝부분에 조금 남은 것 같을 때, 거의 반사적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바로 그 짧은 순간이 전립선과 방광에는 지속적인 공격이 됩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민감해진 전립선에 하루에도 여러 번 강한 압력이 반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요. 이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적인 배뇨는 방광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면서 소변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고 인위적인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역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압력은 소변이 나가야 할 방향뿐 아니라 전립선과 방광벽 전체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좁아진 통로를 더 세게 짓누르는 셈입니다. 이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수년 동안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립선은 점점 더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변줄기의 약화, 잔뇨감, 밤마다 깨는 악몽 같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에서는 이 압력이 어떻게 염증과 감염, 그리고 악순환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왜 오늘부터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제 그 압력이 만들어내는 더 무서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어 소변을 밀어낼 때 생기는 역압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압력은 소변이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방광 안에 소량의 소변이 남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잔뇨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잔뇨가 하루 이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방광 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소변은 세균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균이 증식하고 그 세균은 방광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다시 전립선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자꾸 소변이 마렵지? 왜 아래가 묵직하지? 라는 증상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원인을 모른 채 더 세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악순환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압력을 준다. 잔뇨가 생긴다. 세균이 번식한다. 염증이 심해진다. 전립선이 더 붓는다. 소변길이 더 좁아진다. 그리고 다시 압력을 준다. 신사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만성 고통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조용히, 너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광 자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방광은 원래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근육기관인데 외부 압력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점점 제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다음에서는 이로 인해 생기는 게으른 방광과 왜 밤마다 잠에서 깨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밤마다 잠에서 깨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숨어 있는 게으른 방광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볼 때마다 복부에 힘을 주는 습관은 방광이 스스로 일해야 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마치 아이 대신 항상 부모가 숙제를 해주면 아이가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광에도 주된 근육이 있습니다. 소변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원래는 충분히 차면 자연스럽게 수축해 소변을 밀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배에 힘을 주어 그 일을 대신해주면 이 근육은 점점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활동 저하 방광, 흔히 게으른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도 방광 안에는 항상 조금씩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몸은 계속해서 아직 덜 비워졌다는 신호를 보내고 당신은 화장실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소변이 마렵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이 신호가 더 예민해집니다. 누워있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방광의 작은 불편감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씩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이 끊기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요즘 성격이 예민해졌다,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밤에 깨는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광은 훈련에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잘못 배운 습관을 바로잡아주면 다시 스스로 일하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악순환을 끊고 전립선과 방광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미 많이 망가진 건가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사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과 방광은 올바른 신호를 다시 주면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해결책은 바로 이완 배뇨입니다. 이름 그대로 소변을 보는 행위를 힘을 주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이완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소변을 어떤 과제처럼 빨리 끝내야 할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변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완 배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화장실로 가되 막상 변기에 앉거나 서서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복부, 엉덩이, 허벅지, 심지어 어깨와 턱까지도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나는 안전하고 급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방광은 조금씩 스스로 수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힘을 주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의식적으로 연습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소변 줄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끝난 뒤에 답답함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빨리 끝내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완 배뇨는 약도 아니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전립선에 가해지던 불필요한 압력을 끊고 회복의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전립선을 살리는 3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완 배뇨의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전립선을 살리는 3가지 핵심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온 조언이자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부터 달라졌다고 말하는 지점입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앉아서 소변을 보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서서 보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느끼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앉은 자세는 골반저 근육을 가장 잘 이완시켜줍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배뇨가 가능해지고 잔뇨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남성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과 수면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둘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화장실에서의 서두름은 곧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30초든 1분이든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전립선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바쁜 순간이라면 차라리 잠시 미루었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보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이중 배뇨를 연습하십시오. 소변이 끝난 것 같아도 곧바로 힘을 주지 말고 자세를 유지한 채 5-10초만 더 기다리세요. 가볍게 몸을 앞으로 숙이면 남아있던 소변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기다림이 잔뇨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쌓이면 전립선과 방광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의 효과를 완성해줄 생활습관 정리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음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가 전립선과 방광, 그리고 밤의 수면까지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소변을 볼 때 힘을 주는 행동은 편의가 아니라 부담이었고 그 부담이 쌓여 잔뇨와 염증, 잦은 야간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완대뇨라는 단순한 전환은 전립선에 가해지던 불필요한 압력을 끊고 회복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효과는 더 분명해집니다. 물은 하루 동안 고르게 마시되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섭취를 줄이십시오. 저녁 시간의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늘려 밤잠을 다시 깨우는 주범이 됩니다. 민간요법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기대기보다는 오늘 배운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4일, 딱 2주 동안 이완대뇨와 3가지 실천법을 의식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그 태도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밤에 덜 깼다, 마지막이 덜 답답하다는 한 줄의 기록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신사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은 무료이고 안전하며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깊어지고 하루가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